안녕하세요. 법무민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 땅 밑으로 지나가는 송유관이나 도시가스관, 기타 이 시설물이 묻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의 임대차 같은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면 문제가 없는데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면 철거하거나 토지 인도 청구를 하거나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의 개념부터 한번 공부해보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 내용이 뭐냐, 그 토지에 경작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 지표문만을 이용하는 권리로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 내지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 또 하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그 지표, 땅 지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지하와 공중에 대한 권리까지도 다 가지기 때문에 이를 이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하권이란 토지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광물 자원도 있죠. 이런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하에 터널을 만들거나 지하도를 만들거나 지하실을 구축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권이 뭐냐? 공중권은 토지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이건 뭐 무한히 우주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공중권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만 미친다고 볼 것입니다. 송전선 우리가 선하지 부당이득 청구하거나 일조권 침해 문제도 이런 공중권 침해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를 생각하면 월드타워의 높이가 555m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하나를 짓는데 내가 공중으로 555m까지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 1층, 2층 지어서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20층, 30층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150m, 200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데 월드타워의 경우는 555m까지 공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 가능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높이까지만 권리를 미치지, 그 위에 1km, 10km 이상의 공중까지 내가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내 땅의 지하에 무단으로 송유관이나 도시가스관 같은 지하 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철거해라, 그리고 토지 인도해라, 그리고 사용료 내놔라 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에 송유관이나 도시가스관 이외에도 지하에는 각종 통신시설이나 상하 수도시설, 터널이나 지하철 이런 것게 이제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설치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의 이제 법리가 적용되겠죠. 자, 먼저 대법원은 개인 땅의 지상은 자치구가 도로로 사용하고 지하는 서울시가 하수구로 권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자치구와 서울시는 각 점유 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하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도시가스회사가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가스 배관을 매설 유지 관리해왔다 하는 그런 경우라면 배관의 매설 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 이익 상당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매설된 배관 자체가 점유하는 토지 면적뿐만 아니라 배관 매설 위치로부터 양쪽으로 1.5m까지 확장된 면적만큼 사용료를 지급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한편 송유관 매설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구지방법원은 송유관이 권한 없이 개인 땅에 매설되어 있다면 철거를 청구하거나 사용 제한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송유관 분쟁이 생기는 것은 1970년대에 미군에 의해서 설치돼서 1992년께 이제 국방부가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종단 송유관입니다.
이게 아마 의정부에서 포항까지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폐쇄가 되고 97년도에 개통된 남북 송유관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그 한국 정도한 송유관은 설치 당시에 보상도 안 한 토지가 많고 지금도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부분이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철거하고 보상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유관 매설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가 1969년경에 서울 포항 간 군작전용 송유관 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원고는 토지 소유자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약 1.3m 깊이로 직경은 한 60cm 고압 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송유관이 통과하는 토지 중심에다가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고압 송유관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낮게 매설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승인 없이는 굴착을 금한다 하는 내용, 그리고 송유관 관리부대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 사건 토지 지하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죠. 고압 송유관이 매수로 인해서 이 사건 토지를 인근의 다른 토지와 달리 농지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권한 없이 공작물을 매설을 함으로써 공작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이라 기준을 세운 뒤에 위험물인 고압 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 송유관을 매설함으로 얻는 이익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에서 원고인 토지 소유자가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이렇게 판결했는데,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한 10% 정도 봄이 타당하고, 또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9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서 토지 부분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90%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 송유관 매설된 그 해당 부분만 아니라 송유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송유관 좌우 4m까지, 그는 총 8m죠. 4m 폭까지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까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의 임료 상당액의 범위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은 권한 없는 지하 송유관 설치로 그 보호구역 내 토지의 지표 및 지상까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하 부분만을 사용 수익해 온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당 이득액은 점유 부분이 지하 부분 임료, 물론 지상 부분 사용도 제한받는 점도 여기서 고려되지만 그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 금액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 이득액을 통상 임료 상당의 45% 정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송유관이 토지 지하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 지하를 다 사용하는 일반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한 45% 정도만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다만 송유관 설치 관리자가 대한민국 국방부이기 때문에 송유관 사용료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과거 5년 전부터 철거할 때까지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내 땅 밑에 시설물의 철거 청구할 때 특히 어려운 점은, 제가 관련 소송을 해본 경험상 송유관 위로 건물들이 이미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땅을 안 파보고는 송유관이 어떻게 매설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방부 쪽에서 송유관 매설 위치 도면 같은 거를 제시하거나 그 매설된 위치나 면적을 스스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걸 또 소송해보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막상 소송에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어서 이 소송이 지는 경우도, 소송을 중간에 할 수 없이 취하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내 땅 밑에 불법으로 설치된 송유관이나 도시가스관, 기타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 그 설치 주체, 즉 송유관은 대한민국이 되고 도시가스관은 도시가스 업체가 되겠죠. 그 설치 주체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철거 인도 시까지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